수학을 공부하는 단기 비법 수단비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자, 고등학생이 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어떤 생각으로 고등학교에 처음 발을 디디셨는지 궁금하네요. 설레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또 기대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실은 너무 걱정이 되는 고민이 되는 중학교 때가 좋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은 사실이니까 어떻게 하면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생활을 잘 즐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공부적으로는요, 아무래도 좀 학습 부담이 커진다, 뭐 이런 얘기들 막 선배나 또 특히 부모님이나 뭐 어디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학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뭐 수포자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고등수학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접근할 수 있을까 선생님 미리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1단계는 일단은 우리가 이 중등과 고등수학의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부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고등수학의 특징은요, 내용적으로 중등과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초등부터 생각하면 초등 때 주로 뭐 배우나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배웁니다. 그래서 연산에 대해서 주로 배우는 게 초등수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등수학이 이 초등과 고등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게 단순히 숫자에서 넘어서는 이제 문자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등수학에서는 이제 연산보다는 주로 이제 수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고등수학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요, 이 어려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니? 이런 거기 때문에요. 계산에 있어서는 오히려 초중등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에 대한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내용에 좀 더 집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수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 개념입니다. 선생님 수업도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에 있어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요. 시험 시간이나 문제 수는 사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난이도들이 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등에서 이제 가볍게 풀어서 막 한 번 다 풀고 야, 너 몇 번 풀었냐? 뭐 한 3번 풀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들도 사실은 고등 시험에서는 한 번을 채 다 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 내에 다 푸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고득점, 우리 시험의 목표는 고득점이잖아요. 시험 때 연구하시면 안 돼요. 평소에 연구하고 시험 때는 발산하시는 거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나. 짧은 시간 동안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본적인 유형들은 보고 풀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사실 좀 요할 것 같고요. 나중에 몇 가지 변별을 요하는 문제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셔야 실제로는 고득점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용도 다르고 시험의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 방법도 중학교 때하고 약간 다르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정말 무한히 많이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도, 왜냐하면 이쪽은 굉장히 기술적인 거니까 트레이닝을 많이 하면 당연히 점수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등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디립다 문제를 많이 푼다고 사실 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그 단원의 핵심 개념들을 이해를 하신다면 사실은 문제 전체적으로 당연히 시험에서 변형돼서 나올 거니까 변형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기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등수학에서 약간 달라진 고등수학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 선생님이 오늘 추천해드릴 방법은요, 수단비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수단비가 무엇인가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수단비란 무엇인지 선생님하고 같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선생님이 왜 강추할 수밖에 없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단비는 교재도 있고 선생님의 강의도 있는데 사실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우리 애플리케이션으로 공부하는 수학 여러분 접해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수학에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의 그 기능을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거든요. 그 활용 방식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연히 기존의 PC 버전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비는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은요, 책과 그리고 선생님의 영상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PC 화면을 이용해서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부해 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차례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내용은 도대체 수단비, 그것이 무엇인가? 수단비가 뭐길래 선생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하는가? 수단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단비란 수학을 공부하는 단기 비법이에요.
단기라는 말에서 올 수 있듯이 우리 수단비 책 보시면 그렇게 두껍지 않게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1학기 수학을 고등수학 1을 66개의 토픽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별로 부담 없이 사실은 이제 내신에서 배웠다면 아마 수업 한 번에 토픽 하나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가장 적절한 진행 속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문제를 드립다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시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단비로 공부를 하신다면요. 네, 내신 정복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선생님이 제안해 드릴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 고등수학 1, 2는 사실은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누군가 말을 해줬다면 그분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공식적으로 일단 고등수학 1, 2는 당연히 수능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등수학 1, 2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 대부분의 문제가요. 미적분으로 시작해서 고등수학 1로 끝난다든지 고등수학 2로 시작해서 미적분 2로 끝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믹스된 문제가 실제로는 여러분이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가 될 테니까 고등수학 1, 2를 잘 아는 것 그것이 사실은 수능 대비의 스타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단비를 할 건데 우리가 수단비 교재도 있는데 굳이 왜 선생님한테 수단비를 배워야 할까요? 자, 두 번째 내용은요. 네. 두 번째 내용 볼게요. 자, 은혜쌤하고 같이 수단비를 공부하면 그럼 뭐가 더 좋을까? 우리가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은혜쌤으로 했을 때 더 좋은 점은 무엇일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개념 정립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원리화 개념이라는 코너로 간단하게 중요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죠. 우리 책에 있는 건요. 정말 모르면 안 되는 거. 정말 이걸 모르면 거의 답이 없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생님 강의에서는 그 내용에 더불어서 풍부한 베이스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울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 단원에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구나. 선생님이 논리적으로 다 설명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은요. 되도록이면 다 이해시켜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될 겁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외워주셔야 우리 수학의 달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정확하게 토픽별로 설명을 일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보시면요. 우리 책 사실은 한 토픽별로 문제가 한 5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학기 분량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문제집에 비해서 그렇게 문제가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죠? 네, 중등하고 고등수학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드립다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법을 아는 것이 실제로 시험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우리 책의 대표 문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달려있는 토픽의 문제들로 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선생님 이 강좌에서 추가적으로 준비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교재에는 없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에 내신에서 마지막 한두 문제를 맞기 위한 사실은 이제 좀 고난이도 문제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선생님 강의에 추가적으로 단원이 끝날 때마다 고득점 문제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 코너는 실력 높이기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원별로 정말 이 단원에서 난이도 좀 높게 선생님이 100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지는 정말 1등급 변별을 위해서 준비한 문제들까지 마지막 100점을 맞기 위한 문제들까지도 선생님이 추가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아마 여러분 이 책과 선생님의 강의라면 충분히 내신을 준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도 하는데 일단은 어차피 수학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저도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학을 좋아하긴 쉽지 않죠. 되도록이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재밌고 그리고 좀 신나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만 너무 신나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저의 가장 즐거운 에너지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선생님의 그 강의 특징까지도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수단비는 책과 그리고 선생님 강의 그리고 선생님의 강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앱의 기능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능이 왜 있는 건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단비 앱은 크게 4가지 기능을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개념 강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제. 당연히 이제 수학에 있어서는 개념과 그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가 중요할 테니까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오답 노트의 기능이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간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문제 검색 기능까지도 들어있습니다. 각각의 기능들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가 수단비를 먼저, 수단비는 사실 K수학 앱에 들어있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일단 만약에 강의를 선택하셨다면 학습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회차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그 토픽에 맞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문제를 공부할 수 있는 일단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있어요.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되시면요. 사실은 우리가 전 강좌에 이어서 바로 다음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목록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는 계산 너무 잘하는데요. 저는 1, 2, 3 토픽은 필요 없는데요. 이러신 분들이라면 중간부터도 학습은 가능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생님 강의의 특징은 사실은 앞에서부터 우리가 앞에서 이런 내용을 배웠으니까 오늘은 이 내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사실은 수학은 굉장히 논리가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요. 논리가 중요한 학문이니까 되도록이면 순서대로 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학습법이 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시험 때문인데 갑자기 늘 그렇듯이 한 등씩만 생각이 안 나. 나머지 정리만 미쳐버리겠어. 이러신 경우에 이렇게 중간도 복습하실 때는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단계 개념 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강의 누르시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반갑게 웃으면서 아마 수업을 해드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개념 강의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 회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 공부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문제를 풀다가 예를 들면 특히 오답노트에 있는 문제들 내가 틀렸던 문제들을 시험 대비 때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 문제에 관련된 개념이 생각이 안 났어. 그러면 문제풀이 베이스에서도 이렇게 개념 강의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똑같이 선생님이 또 웃으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이 여러분에게 같은 개념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개념을 반복해서 보시는 것만으로도요. 사실은 수학 실력은 쑥쑥 늘어난다. 이렇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개념을 보고 나면 그 개념에 관련된 아마 문제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나요? 문제를 쭉 풀고 그리고 채점을 하시고 그리고 틀린 문제를 이제 해설지로 확인하고 맞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별을 치고 넘어가나요? 네, 그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그쵸 친구한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선생님도 없고 친구도 없을 때는 접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이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혼자 공부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일단 상황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푸시고 정답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일 경우에는 여러분이 베껴 쓰실 필요 없이 바로 오답노트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상황도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몰랐어.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해설지를 찾아보십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고요. 해설을 보고 이해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라면 그냥 넘어가셔도 좋으실 것 같고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의 강의를 한번 보고 싶다면 이렇게 강의를 바로 문항별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권장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등수학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 자체를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맞는 것만큼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맞습니까? 빠르게 풀어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시험 시간이 좀 모자르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라면 그 문제를 맞을 수 있는 지름길로 가주셔야 사실은 시간 내에 가장 고득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할 때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이상의 방법들을 되도록이면 제안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제풀이를 한 번씩은 봐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책으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제가 그렇게 토픽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제일 빠른 길로 갔어. 그럼 스스로 칭찬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돌아갔어. 그러면 선생님의 방법도 한 번은 기억해 주시는 게 시험에서 빛을 발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우리 앱에서 제일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오답노트 기능을 말씀드릴 건데요. 오답노트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모든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선배들이나 야, 오답노트는 꼭 해야 돼. 우리 공부비법 이런 거 얘기하는 데서도 오답노트 아주 강조하죠. 도대체 오답노트는 왜 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오답노트 왜 하냐고 제가 학원에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친구들이 대부분 다음번에 안 틀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우리가 정말 오답노트를 한번 베끼거나 한번 잘라서 붙인다고 해서 과연 다음 시험에 나왔을 때 안 틀릴까요? 시험에 나왔을 때 안 틀리죠. 내가 한번 베끼는 것만으로도 안 틀릴 수 있으면 정말 너무 행복한 거죠. 모든 문제집 다 한 번씩만 베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절대로 수학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요. 한번 베껴 쓰고 나서도 그 문제를 내가 베껴 썼지 이 정도가 기억나면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가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오답노트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풀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 틀렸던 문제는요, 언제나 또 틀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나는 또 그걸 생각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답노트에 적혀있는 문제들은 사실은 무한반복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앱 같은 경우에는 오답일 경우에 자동으로 이렇게 오답노트로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이 굳이 잘라 붙이거나 베껴 쓰거나 하지 않아도 항상 오답노트에서 언제나 여러분이 틀린 문제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그래서 이 오답노트는 우리 앱에 있는 오답노트는 실제로는 여러분만의 문제집이 되는 거죠. 내가 틀린 문제, 내가 모르는 문제, 그건 나만 아는 거잖아요. 내가 모르는 문제만을 모아놓은 멋진 나만의 문제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다 보면 제일 좋지만 만약에 시간이 없다. 내일 시험이야. 오늘 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내가 할 일은 이 오답노트에 있는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답노트에 들어가는 기능 중에 하나는요.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스크랩 버튼이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스크랩 버튼이 있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엄청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시험에 정말 미친 듯이 자주 나와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런 태그를 붙여주는 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스크랩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틀린 문제와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시험 때 무한 반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오답노트 하실 때요. 혹시 다른 과목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집 때문에 우리가 오답노트를 여러분이 작성하셔야 된다면 그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위에 문제 쓰고 밑에 해설 쓰고 완전 제일 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오답노트는 다시 한번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사실은 작성을 하는 건데 만약에 문제가 있는데 밑에 해설이 보여. 안 보고 싶지만 너무 잘 보여.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 분명히 이 문제를 모르는 건데 밑에 해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자꾸 이 문제를 아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죠. 사실은 그 한두 줄이 생각이 안 나서 그 문제를 못 맞은 거였을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답노트 선생님이 했던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프링노트에 만약에 여러분이 작성을 하셔야 된다면 이쪽에 문제, 이쪽에 해설.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접어놓은 상태에서 문제만 보이게 문제집처럼 만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또 몰랐어. 당연히 또 모르겠지. 대부분은 한 두세 번은 보셔야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또 모르는 상황일 때 또 해설을 참고하고 맞아 내가 이걸 몰랐었지. 뭐 중요한 내용들 또 체크해 놓으실 수 있고요. 그러나 문제를 보실 때는 항상 문제는 문제집처럼 내가 시험에서 이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상태 로 보실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 앱은 그런 상태로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답노트에 있는 문제들 확인해 주시면 그대로 수학을 공부하는 단기 비법 수단비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수단비 어떻게 하면 가장 스마트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 제일 똑똑하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인강들이 이제 모바일로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수학에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으로 따로 지원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앱을 아마 처음 보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 앱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이 기능을 활용하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를 일단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차례대로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볼 내용은요. 일단 우리가 뭐 수학 공부할 때 어차피 개념 있고 문제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 강의 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문제풀이에 이 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오답노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잠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검색 기능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개념 강의 볼 건데요. 일단 우리 수단비는 K수학 앱 안에 들어있는 강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결제를 하신 상황이라면 학습하기 누르셨을 때 바로 선생님의 수단비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토픽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아시죠? 우리 한 책이 한 권이 한 학기 분량이 66개의 토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한 토픽 안에는 이렇게 개념과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처음 공부하시는 친구들이라면요. 되도록이면 선생님의 개념과 문제를 순서대로 한번 쭉 보시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는 가장 이해가 잘 되실 수 있고요. 문제가 쉽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을 알려드린다든지 또 그 문제에서 볼 수 있는 팁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볼 만한 시간을 투자하실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일단 개념부터 볼 건데요. 개념을 보실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이렇게 개념부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내시는 토픽에서 개념 보고 문제 볼 때 개념을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순서대로 다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시험 대비 기간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오답노트에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본다든지 아니면 책에 표시한 문제들을 다시 보고 있다가 갑자기
1번 문제 개념이 생각이 딱 안 났어. 내지는 35번 문제 개념이 생각이 안 났어. 그러면 이 문제풀이 상황에서도 바로 개념 강의 클릭하셨을 때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활짝 웃으면서 다시 한번 동일하게 개념을 설명하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개념 강의들을 반복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건요. 이 시험 대비 기간이 오면 애들이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항등식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머지 정리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선생님이 가장 멘붕 오는 게 그런 거죠. 하나도 모르겠다. 내가 피를 토하면서 엄청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것이 나에게 하나도 모르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어쨌든 선생님이 물론 다시 설명해 드릴 수는 있지만 처음과 동일하게 열심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사실 시간적으로 제한이 많이 있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앱에서는 언제나 눌러주시면 선생님이 10번이 됐던 20번이 됐던 똑같이 웃으면서 엄청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반복적으로 개념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수학의 힘이 많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을 보실 건데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풀이죠. 수학은 당연히 개념을 배우고 나면 관련 문제를 푸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문제집 풀다가 어떻게 합니까? 문제집을 쭉 풀죠. 그리고 해설지를 갖다 놓고 채점을 연락이 합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나요? 뭐 이제 좀 열심히 공부하시는 친구들은 해설지를 보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다 이해가 안 되니까 틀렸겠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갑자기 이제 선생님을 찾거나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별을 치고 쿨하게 넘어가죠. 맞습니까? 어쨌든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든지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혼자 공부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개발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요. 정답을 바로 체킹합니다. 만약에 오답일 경우에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오답 노트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뭐 정답이라면 해피하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오답일 경우라면 우리가 이렇게 바로 해설 보기를 통해서 굳이 해설지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설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해설을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됐다든지 다르게 좀 풀어보고 싶어. 좀 어려운 것 같아. 이럴 경우에는 선생님의 해설 영상도 바로바로 그때마다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부하다가 이제 기다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우리가 이제 고등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풀어야 되는 양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수학만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른 과목도 공부 많이 해야 돼서 오답 노트 같은 거 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선배들이나 뭐 아니면 친구들이나 오답 노트는 해야 된대.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정작 야, 오답 노트 근데 왜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친구들한테 야, 왜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다음번에 안 틀리려고 한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진짜 궁금한 거는 오답 노트 할 때 보통 한번 베껴 쓰시잖아요. 내지는 뭐 잘라 붙이시잖아요. 오답부터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베껴 쓴다, 내지는 잘라 붙인다고 해서 다음번에 시험에서 진짜 맞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럴 문제였다면 아마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사실 뭐 그럴 수 있다면 제일 좋긴 하겠죠. 모든 문제들을 다 한번 베끼기만 하면 난 무조건 다 맞는데? 그러면 너무 좋죠. 제가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대부분은 사실은 틀렸던 문제는 또 틀릴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오답 노트를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답 노트를 왜 만드는가? 왜 만드냐면 다시 한번 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던 문제만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봐서 많이 풀어봐야 다음번에 진짜 안 틀릴 수 있는 거거든. 다음번에 안 틀리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답 노트가 제일 좋은 상황은요. 문제집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문제에 아무것도 체크도 안 돼 있어야 되고 이 문제 내가 어디서 몰랐나도 체크가 안 돼 있어야 그래야 시험지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만드셔야 사실은 가장 좋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는 틀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오답 노트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봐야 될까요? 당연히 시험 대비 때 이 문제들만 딱 보시면요. 여러분만의 사실 문제집을 만든 거죠. 내가 틀린 문제만 쏙쏙쏙쏙 걸러져 있는 별다른 노력을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틀린 문제만 모여져 있는 문제집을 하나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답 노트에 모일 수 있는 경우는 이쪽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스크랩 기능이 있어요. 스크랩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답 노트 쪽에 같이 모여지게 됩니다. 스크랩한 문제는 스크랩이라고 나와 있고요. 틀렸던 문제는 오답으로 표현하게 되죠. 스크랩 문제는 언제 하는 거냐? 선생님이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 문제는 대빵 중요한 문제야. 엄청 중요하다. 네, 그리고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요. 이렇게 막 엄청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강조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스크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바로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네, 내가 틀렸던 문제와 선생님이 중요했다고 했던 문제만 무한 반복해주면
우리 책 가뜩이나 문제도 적은데 더 추려서 가장 집약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 오답노트 눌러주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문제 상태랑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만 나와 있는 상태가 되고요. 사실은 이게 그대로 화면에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정답도 확인하실 수 있고 해설도 보실 수 있고 똑같이 선생님이 몇 번 모르겠어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선생님이 또 똑같이 웃으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이 생각할 때 고등수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기능, 오답노트 기능에 대해서 확인을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선생님이 추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차례대로 논리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약간 시간이 모자라. 다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책으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5번을 보다가 20번을 모르겠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편의성을 위해서요. 문제 검색 기능 하나 준비해봤어요. 문제 검색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위쪽에 이제 검색 기능 다 표시 아시죠? 네, 돋보기 기능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번호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번을 풀다가 100번으로도 갈 수 있고요. 3번 풀다가 뭐 250번으로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토픽 안에서 빨리빨리 이동해보고 싶다. 뭐 이러신 경우에는요. 이렇게 문제 번호도 클릭해주시면 돼요. 문제 번호를 클릭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다른 문제로 또 넘어갈 수 있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희 앱은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일단은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수단비는 마찬가지로 PC에서도 또 동일한 방식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에 있는 기능들이 PC에도 동일하게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학교 오가는 길에 공부하고 싶다면 스마트폰 활용해서 앱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또 집에서 차분하게 큰 화면으로 공부하고 싶을 때에는 PC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기능들은 동일하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화면은 이렇게 K수학 안에 수단비는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부하기 누르시면 수단비로 바로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수단비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토픽별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 이름으로 로그인 한 거거든요. 네, 선생님은 수단비 요 정도 공부한 상태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만큼 공부하고 있는지 진도 상황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단원이 끝날 때마다 실력 높이기라고 해서 고난이도 문제를 집어넣어 놨거든요. 네,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답률 같은 것들도 사실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답률 같은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요 화면만 보셔도 사실은 내가 특히 문제풀이의 정답률 확인해 보시면 내가 요 토픽이 부족하구나. 내가 부족한 토픽들도 금방금방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럼 그 토픽으로 넘어가셔서 무한 반복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기본적인 구성은요. 네, 개념 강의 마찬가지로 그리고 문제풀이도 마찬가지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개념 강의에 있어서 모바일하고 조금 다른 점은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옆에 시트로 따로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문제풀이는 마찬가지로 정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문항 검색 기능도 있고 그리고 해설도 보실 수 있고 해설 영상까지 정확하게 다 앱과 동일한 기능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요.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수학 공부한다. 이렇게 자신하셔도 좋으실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모든 기능까지 익히셨으니까 공부하실 준비 다 되어 있으시겠죠? 선생님하고 같이 강의실로 넘어가보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인터페이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문제만 있는 상태로 나올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짤강의나 뭐 이런 것들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해설이나 역시 강의도 그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범위 자체가 중등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 광범위한 걸 다 보실 시간이 만약에 없다. 그러실 때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이 아마 오답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사실은 권장하는 방법은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학교 진도에 맞춰서 하루에 한 토픽 정도는 선생님의 개념과 그리고 선생님의 문제풀이를 한 번 정도씩은 정확하게 봐주시는 게 사실 선생님의 작은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공부하다가 너무 시간이 없었어. 딱 이 문제만 보고 싶어. 갑자기 이 문제가 생각이 안 나.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일일이 찾지 않으셔도 저희 앱에 기능이 있습니다. 문제 바로 검색해 주실 수 있어요. 검색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 돋보기 기호 누르시면 바로 번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번을 풀다 갑자기 100번을 몰랐어. 그럼 100번만 누르시면 바로 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쪽에 문제 번호를 클릭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 번호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바로 이렇게 다른 문제들 번호가 뜨게 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 토픽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픽 내에서 이동하실 때에는 문제 번호를 바로 눌러주시는 방법도 취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단시간에 우리 수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수단비는요 마찬가지로 PC에서도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학교 오가는 그런 통학 시간에 앱으로 공부를 했다면 뭐 집에서는 PC로 큰 화면으로도 공부할 수가 있겠죠. 앱에서 있었던 모든 기능들은 동일하게 PC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선생님 거 이렇게 강의 K수학 사이트 안에 수단비는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하기 눌러주시면 그대로 이렇게 회차들이 진행이 되고요. 필요한 것만 그대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공부한 내용이 이렇게 돼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 로그인으로 한 거거든요. 네, 선생님은 이 정도 지금 공부를 한 상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까지 공부했구나 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쪽을 잠깐 살펴보면요. 마찬가지로 개념도 동일하게 강의는 진행이 될 건데 이 PC 버전에서는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원리와 개념들을 옆쪽에 시트로도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문제풀이는 동일한 방식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해설도 볼 수 있고 해설 영상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수단비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등수학을 가장 짧은 시간 공부해서 제일 고득점을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수단비와 함께라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수학의 걱정은 조금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수단비, 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내신과 수능 대비에 가장 확실한 파트너가 되도록 선생님은 노력할 거고요. 이제 수단비가 어떤 건지, 그래서 우리가 수단비를 활용하면 이렇게 빠르게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겠구나라고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강의실로 가보도록 하죠. 선생님 강의실로 넘어가서요. 열심히 여러분께 수학 준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